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장윤선, 장장 콤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잼버리가 끝났습니다. 네. 그만 얘기하죠, 이제 뭐. 간단하게 총평 정도 하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께서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지켰다. 하태경 의원은 처음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이런 호평을 하셨어요. 하태경 의원의 이런 호평은요. 예. 저 공천 주세요 이 말 같아요. 네. 네, 대통령의 말씀 맞다라고 했으니까 네. 공천 달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고 잼버리 정신이 뭔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청소년들 간의 우정 교류, 야영 생활 등을 통해 개척 정신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해서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게 잼버리 정신인데 네. 이번에 관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K-팝 공연을 메인 프로그램화해서 그랬죠. 아주 뭐 우리 자랑스러운 당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K-팝 아이돌 그룹들 많이 보여줬지. 그러니까 너희들 불만 갖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국민들과 군인들과 자원봉사 뭐 지자체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건 뭐 다 그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이긴 한데 0.8%라서 타격이 없었다. 잼버리 나라 망신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랐다. 이렇게 언론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 기자님, 언론의 이런 해석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일부 언론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옳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뭐 비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무마용 발언도 많이 쏟아놓고 있고 뭐 이런데 저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냈다. 이렇게 일종의 정신 승리,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 모두가 막판에 너무 애쓰고 애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K-팝 스타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프로그램 컨셉이 바뀌었어요. 여행하는 잼버리로. 예, 이것도 여기 와서 만들어진 그 컨셉이에요. 그리고 초반부터 문제가 생겼던 게 화장실 문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찰적 자세로 단 한마디라도 정말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잘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미흡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만 1년 3개월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은 사과다운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외국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상한 차별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전부 호텔에서 재우고 우리 아이들은 무슨 어디 교회 강당 바닥에 뭐 요가 매트 같은 거 하나씩 줄고 깔고 자라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든가 뭐 성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도 못했다든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똑같은 돈 내고 가서 외국 아이들은 접대받고 그리고 느닷없이 우리가 접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야영하고 호연지기를 즐기러 온 청소년들을 세계 156개 국가에서 온 아이들을 우리가 접대하게 된 거예요. 온 국민이 미안해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해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뭐 타격이 없었다 이런 해석은 상당히 좀 엉뚱한 좀 평가인 것 같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네네. 중도에서 64.7%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60%가 넘어요. 이거는 그리고 보수에서도 33.4%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0.8% 올라가지고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거나 위안을 삼는 것은 이거는 정신력을 통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
좀 이 여론이 주는 여러 심상치 않은 경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요거 예. 고지를 해드려야 돼서 네.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7일에서 11일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는 그렇지만 지난주에 나온 갤럽이라든가 연합뉴스 조사라든가 미디어 토마토 조사라든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빠요. 예, 그러다가 이제 0.8% 소폭 상승한 건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다시 또 상승세로 간다. 오늘 또 굉장히 수많은 뉴스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사가 전부 다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가 오늘 국민의힘 당 주요 당직자 취재를 했는데 네.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네. 그 그러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한두 명 중에 한 명을 취재했나 봐요.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싸움은 기세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 기자님이 취재한 분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누구예요? 주요한 제가 취재한 사람이 위기라고 누군데요?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누군데요? 정확하게 아세요? 누군데요? 주요한 당직자들 같은 경우 또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분들은 예. 전혀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게 기세 싸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위기라고 네. 생각하지 네. 않는다.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잖아. 사법 리스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하여튼 제가 취재원을 밝히긴 좀 곤란한데 네. 그 상당히 주요 당직자예요. 하여튼간에 한두 명이랍니다. 근데 뭐 어떡하죠? 한두 명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세로 보면 서울은 우리가 계속 앞선다. 경기는 계속 우리가 처진다. 인천은 보합세다. 그래서 인천에서 뭐 좀 올라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은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라는 게 58.1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가 38.7이에요. 네네. 여기서도 20% 정도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우리가 좀 앞서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자, 평가하는 건 조만간 아니죠. 우리 전문가들 모시고 요거는 한번 수도권 위기론의 진실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국정지표는 굉장히 낮아요. 네. 부정평가가 높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비해서. 이재명 그러니까 이건 당대표 때문에 굉장히 그렇다니까. 이렇게 자. 단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해석할 요소는 있죠. 예. 자, 하여튼 이건 전문가들과 한번 좀 진단을 깊이 있게 해보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전문가예요. 네? 아니, 또 있어 또 선수들. 예, 맞습니다. 한 네 분 그럼 다 모시고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네 명쯤. 자, 오늘 실버 마크. 아까 저도 실버 버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홀란드요. 실버 마크. 그다음에 구 트위터 X로 바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러니까. 트위터 그게 몇 조짜리라는데 그 브랜드 가치가 근데 X로 바꿨고 여기 실버 마크를 달고 싶어 했고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가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을 받고 직접 나서서 실버 마크를 달았다. 대통령실에서는 개정 도용 방지 차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상하죠. 보셨어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이제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부처 기출입을 쭉 해보면 외교부는 좀 독특한 문화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는 외교관이야. 뭐 이런 거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시가 상당히 불쾌했겠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한테 이거를 상세히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건희 여사의 해외 행사, 전시회, 미술관 관람 뭐 이런 일정 계획이 외교부 업무 중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여행 가이드 수준을 요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전 이 대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제2부속실이 폐지돼서 그런지 가끔은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독촉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직접 독촉 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변호사님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공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실버 마크는 실제 가능한 범위가 국가 원수거나 국가 부수반이거나 국가급 내각 구성원이거나 행정부처 주요 공식 대변인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거나 뭐 이런 공식 직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질 바이든 여사도 어찌됐든 미국은 미국의 법률에 따라서 행정보좌관, 비서실장, 언론비서 뭐 쭉쭉쭉 있다는 거예요. 10명 네,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통제가 가능한 기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게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에 되자마자 나토 순방 갔을 때 민간인을 1호기에 태워가지고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도 안 만들어요. 제2부속실을. 왜 이러는 거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이거 있을 수 없고 무엇보다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선 넘는 지시를 함부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교부에서 가끔은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독촉을 할 때가 있다. 여행 가이드 수준을 요구할 때가 있다거나 이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아직 정권 초기라고 하면 초기인데 지금 1년 한 6개월이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건데 심상치 않아 보여요.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가 언론에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추상 같은. 근데 뭐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더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언론으로 보도가 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이나 해명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일보를 상대로 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든지 뭐 언론중재 제소를 하든지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그 실버 마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마크 붙어 있으면 도용 안 됩니까? 도용 안 된답니다. 도용 안 돼요? 이게 예. 어떻게 도용이 안 돼요? 예. 더 뭐 강하게 더 보호를 하나? 아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네. 뭐 중요하다고 그 마크를 뭐 인정받으려고 한 거 그것도 문제 같고 그것도 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공인이야? 뭐 내조만 하기로 했잖아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 마크 단 것을 또 문제 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실버 마크도 실버 마크인데 네. 실은 네. 뭐 대통령실도 외교부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맞아요. 개정 도용 방지를 위한 네. 조치라고 똑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그거보다 눈에 띄는 거는 네. 가끔은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독촉할 때가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랬다라면 문제가 되는 사안이죠. 아니 이런 게 그런데-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이제 하죠? 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해명 안 하시겠구나.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네. 거예요. 대통령실이 지난 5월에 외교부에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좀 나서줘야겠다. 계정 도용 위험이 있으니 실버 인증 마크가 필요하다. 뭐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관련해서 외교부가 입장을 냈어요. 그 트위터 계정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문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트위터 쪽에 김 여사 트위터 계정 실버마크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런 문의가 있었고 실제로 인증마크 추진을 한 것은 맞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실버마크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다 자발적으로 하셨겠지 뭐. 네, 요즘은 스스로 한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예. 말도 뭐 달리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외교부에서 했다. 예. 외교부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를 포함을 해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독촉을 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징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권한이 없는 분이 예. 공무원들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말도 그러니까요.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 이제 물꼬가 터지게 되면 나 대통령 삼촌인데 나 대통령 이모인데 나 대통령 뭐 장모인데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지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실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교부만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국민들은 아이 또 뭘 또 그렇게 해요 또. 아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교부에만 전화하셨을까? 양평 고속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는데 이 부분도 좀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럼 국토부는 전화 안 받았나? 이제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전 부처가 그렇다면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순실 씨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뭐 가서 연설문 고치고 이런 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도 분명한 직함과 관리받을 수 있는 관리 주체를 세워서 실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운영위 열어서 출석해서 보고하고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동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실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잘 안 된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그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개인적 친분 있는 분에게 사적인 대화를 한 거다. 이 공사 구분 안 되는 저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예. 공사 구분이 안 아니 돼요.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선거 개입 여지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공사 구분이 지금 안 되는데 가끔은 일부러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제2부속실을 안 만드시니까. 제가 예측을 하건데 아마 예.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예. 이제 외교부 어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색출해라. 감찰 그리고 가나요? 이 한국일보 기자는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했는지 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아이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전 감찰반원 청와대 본인은 재출마하겠다라는 의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다시 후보로 냅니까?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대략 3주 전쯤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지도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3주 전쯤에 이미 아셨군요. 그때 막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빨리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는 우리가 이번에 김태우 씨는 공천하지 말자. 그렇게 1차적으로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3주 전에 네,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렇죠. 알고 논의를 한번 했다. 네, 그러니까 사면 되더라도 우리가 공천하지 말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오후부터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강서구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 사면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 나갈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게 되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전화를 쭉 돌리고 있대요. 그런 것을 석 달 보면 됐다 그러던데 그 얘기 한 지가 오래됐대요. 네. 3주 전이냐 석 달 전이냐. 뭐 아니, 저는 지난 네. 수요일부터라고 얘기를 들었고 네네. 그래서 본인은 나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고민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그 장 소장님이 취재원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공천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예. 더 높은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오. 그랬더니 이제 그 검토 단계에 있고 누구도 지금 의견을 개진을 안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 내일 모레 의원총회가 있다.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에서 먼저 뭐 하자 말자 얘기를 하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거기에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전 청장 개인 하나를 두고 당이 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는 없다. 또 하나는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장은 아니지 않냐. 중요한 포인트는 당원의 뜻, 국민의 뜻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정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하지 저는- 못했다는 건데 김태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꽤 오래전부터 내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제가 민주당 쪽에 또 물어봤어요. 그 동네 네. 지역 판세가 어떠냐라고 했더니 네.
누가 나와도 된다 자기네가 민주당이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는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계속 하다가 김태우 청장이 당선됐다가 이제 이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민주당 13명이래요. 그래가지고 후보가? 예, 후보가 13명이 이제 난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8월 18일 날 당 내부에서 예비 후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중에서 좀 걸러낼 사람 걸러내고 경선할지 아니면은 뭐 누구를 보낼지 뭐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다른 누구보다 김기현 당대표가 이 김태우 씨를 당에서 공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세가 좋지가 않거든요. 바닥 민심이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 됐는데 처음 치르는 서울 수도권 선거에서 뭐 깨졌다 아니면 졌다 그렇게 되면은 김기현 당대표로 내년 총선 이거 치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일보 오늘 단독 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러면은 당원이나 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출마시켜. 자, 근데 두 번째. 공천을 줘. 두 번째. 사면만 할 수도 있어요. 네. 복권까지 시켜서 출마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그건 대통령의 의지죠. 의인이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옳은 일을 했다. 아니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저는 사면까지만 하면 뭔가 그걸로 해석이 되는데 복권까지 한 거를 보면 10월 달에 출마까지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광복절 사면 복권을 시행한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닌가? 그래서 옳은 일을 한 강서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네. 사면 복권 화끈하게 다 해준 한꺼번에 거예요. 그냥 뭐 출마 여부는 대통령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있고. 근데 보세요? 이제 예. 제가 동네 정치 강서구 동네에 이제 예.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취재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이 사면 복권에서 출마의 길을 열어줬는데 공천을 안 줘? 이게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8.15 때 사면 받아서 출마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이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의지도 그 시나리오도 언론에서 이미 있다는 나왔어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 6,000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강서구청장 선거는. 근데 여하튼 이 선거에서 만약에 하나밖에 안 열리는데 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이 선거를 졌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취재원이 친윤이거든요. 네. 그 친윤 지도부인데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제가 느낌은 이랬어요. 아직 전화가 안 왔나? 아직 결정을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출마를 할 거예요. 본인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것 같고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총선에도 출마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김성태 전 의원. 강서 쪽이 본인 경쟁자라서 내년 같은 총선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을 대비하여 네. 그래서 그분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당에서 공천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이제 공천 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국민의힘 때문에 발생한 선거인데 우리한테 원죄가 있는데 또 후보를 낸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지도부 일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용산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대목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드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는 100일 만에 사면 복권해서 김태우 씨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인데 석 달 본인이 만에. 다시 네. 출마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김태우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거를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공익 제보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공개화가 됐다, 공론화가 됐다. 그러한 것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법부의 평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앞세우시는 게 아닌가 다르죠. 라고 하는 재판- 법원은 어쨌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있는 그건 거니까 알겠네. 예. 행사하는 거겠죠. 네, 사면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지금까지 장성철,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